자, 이번 시간에 원천징수 실무 챕터 3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제 원천징수 관련했을 때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근로소득 관리라고 해서 첫 번째 사원 등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급여 자료 입력이라든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 목적상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실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회사나 아니면 이제 뭐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처음에 가시면 바로 이제 업무와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 목적상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전산세무 2급에서 출제되고 있는 주요 이제 서식으로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사원 등록이 있는데, 사원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부양가족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공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험 보시면요, 어떤 누군가가 등장을 하고요, 그 사람과 관련했을 때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는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옆에 서술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걸 갖다가 이제 공제 대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급여 자료에 대한 입력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수당과 공제 항목에 대한 등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되는지에 대한 판단, 예를 들어서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든지 식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비과세되고 어떤 경우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여러분께서 해주시고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인데 배점도 넣고요. 그 다음에 매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 파트는요, 기본적인 이론 배경을 갖다 충분히 학습한 후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해서 구현을 시키느냐 이 부분을 갖다 좀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과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계속근무자로 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중도퇴사자로 해서 여기에 문제가 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관련된 뭐 연말정산 자료를 갖다 특별하게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중도퇴사자라 하더라도 관련된 여러 가지 소득공제, 그다음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갖다가 준비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업 목적상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내용 갖다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건비를 갖다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 몇 명인지, 그 다음에 급여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정리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가 되는데, 매월 신고하는 사업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반기별로 신고하는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실무상 중요한 서식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서식을 갖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론적인 배경이 충분히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이제 프로그램만 가지고 내가 다루고자 한다, 이런 것들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이론적인 배경을 충분히 학습한 후에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제1절에 보시면 사원에 대한 등록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원에 대한 등록을 갖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요, 여기서는 코드가 2004로 해서 주식회사 청천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입사 연월일, 내국인, 외국인, 그 다음에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5번 거주에 대한 구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목적상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거주자예요, 대부분. 자,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거주 구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득세는요, 국적에 따라서 과세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수업 목적상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시면은 7번에 국외 근로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과세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비과세하는 내용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제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해요.